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제 금요일에는 저녁에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아침 브리핑에서도 그랬고, 장중에, 텔레그램 방에도 그렇고, 이제 이 시황 정리나 종목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일반 구독자들께서 혹시 기다리신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좀 해드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 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미국 증시가 이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잘 갔는데 그동안에 잘 갔던 그 종목들이 뭐 반도체는 그래도 좀 뭐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뭐 약보합권 정도에서 버텼다고 보면 다른 그동안에 이제 잘 갔던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 AI, 자율주행, 뭐 에어택시 관련 종목들, 로봇들 다 크게 빠졌고 오히려 바이오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브리핑 글에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게시판에 써드렸고요. 좀 많이 바뀔 것 같이 보입니다만 또 이게 미국에서 되게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갈지 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이슈가 딱 나오면 은행과 부동산, 이 뭐 대출, 뭐 채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엄청 바들바들 떱니다. 정말로. 그 가까이에는 2013년도에 실리콘밸리 은행 이 부실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엄청 큰 우리가 볼 때는 와닿지 않는 그런 뭐 느낌이지만 미국은 크게 또 조정이 나왔었고 좀 멀리 가면은 2008년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도 뭐 부동산 관련된 은행에서 이제 부동산의 부실 대출 이런 것들이 도화선이 돼서 완전히 뭐 세계 경제를 다 꽁꽁 얼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이슈가 탁 나오면 엄청 바들바들 떱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하락시키고 그동안에 잘 갔던 뭐 제가 언급했던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걸쳐서 많이 빠졌고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는 ETF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빠졌고 지금 미국은 더 빠졌어요. 오늘 미국 증시가 잘 갔지만 뭐 양자컴, AI 뭐 얘네들이 다 빠져서 우리 증시도 월요일 날 하루 더 빠질 겁니다. 큰 폭으로.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지금 하락의 양상은 그러니까 목요일장과 금요일장 미국에서 목요일장과 금요일장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에는 계속 그 낙폭을 키워가면서 마무리를 했다면 금요일에는 엄청나게 하락 출발한 뒤에 낙폭을 줄이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서 월요일에 우리 증시도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또 이제 선물 지수랑 이런 것들이 오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왜냐하면 지수가 지금은 버텨주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다면 지수가 이제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금요일장은 일단은 그 어떤 선물 지수도 0.8%씩 0.63, 0.81 이런 식으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다음 주 초반에는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좀 잘 갈 가능성도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또 좀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질 때는 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잘 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 그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중순,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양자 컴퓨터 9,000원, 8,000원대 후반, 9,000원대 초반, 뭐 10,000원, 11,000원 이런 가격대에서 투자를 계속 이제 확대해서 매수를 했던 종목이 지금 33,000원까지 갔었으니까 최근에 거의 뭐
처음에 매수해서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이야 뭐 300% 이상의 수익을 냈겠지만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서 매수를 했어도 한 200%, 150%씩의 엄청난 수익을 내고 지금 최근에 그 제가 이제 뭐 글로는 가끔씩 우리 회원님들한테 써드렸지만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막 인증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최근에 조금 눌리는 것이 어쩌면 매수 기회가 다시 될 수도 있어서 일단은 현금 들고 좀 지켜보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 AI도 지금 뭐 17,000원, 뭐 18,000원 이러던 종목이 33,000원, 34,000원 대를 지금 돌파하고 그런 상황까지 나와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로봇도 87,000원 평단가로 갖고 있던 종목이 지금 20만 원, 21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이제 19만 원대 조금 내려와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그래도 2배 이상 크게 올라서 아마 굉장한 수익들을 지금 이 딱 세 개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AI, 로봇 요 세 개 업종을 주력으로 갖고 있었다면 또 하나 2차 전지를 또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이번 주에 막 터졌습니다. 자, 이제 이 네 개 종목 그 제가 반도체를 따로 사지 않았던 이유는 반도체가 가고 있는 방향이 AI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I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사실 반도체가 잘 갔지만 AI가 보여줬던 퍼포먼스에는 좀 못 미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향하는 지점이 AI고 심지어 2차 전지가 지금 폭등했던 이유도 AI와 ESS가 결국 AI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게 이제 AI, 양자 컴퓨터, 로봇 이 세 개 업종이 아직도 주력인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주저앉는 흐름은 미국의 부실 얘기가 나오고 이런 구간은 조금 피해가는 게 맞고 다시 여기서 이제 뻗어나갈 때 어떤 쪽을 주력으로 잡아야 되는가 이걸 좀 잘 고민해 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 지금 2차 전지도 또 로봇도 양자컴하고 AI는 좀 다릅니다. 그건 제가 이제 그 미국 증시와 또 해외 리포트와 뭐 여러 가지 뭐 뉴스들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보면서 이제 잡았던 그런 종목 그리고 잡았던 타이밍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 2차 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다릅니다만 결국 출발은 그 다음 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 제가 매 분기마다 한 3개월마다 우리 회원님들이 아니죠. 트리온스 회원님들한테만 드리고 있는데 이번 분기 이번 최근 2개 분기 정도의 그 수익을 낸 거를 보면 이제 아마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최근 몇 년치 뭐 수익금 내지는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몇 배가 남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최근에 인증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요. 자, 이제 그래서 다음 이제 4분기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제가 3분기 시작하고 한 달 지나고 올려드렸죠. 그때 한 7말 8초에 올려드렸는데 자, 이제 1분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내년에 초석을 다지는 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1분기 실적 기대주와 2026년도 실적 기대주 리스트를 이달 말 11월 초 지금 좀 빨리 드리면 11월 1일, 2일 정도가 유력합니다. 지금 제가 계획하기로는 11월 1, 2 정도에 드리려고 하니까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기다리셔도 좋고요. 예. 11월 1, 2일에 드립니다. 예, 드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11월과 12월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참고할 예정이고 참고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 회원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종목 고를 때 이걸 토대로 해서 종목을 고르시니까 거의 다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개별 학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특별히.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아주 현명한 그 방법. 실적이 좋아질 종목들을 먼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나 해외 이슈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종목을 선정하면 무조건 잘 가죠.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이번 이제 4분기 실적 기대주 드렸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드리죠. 4분기와 2026년 실적이 동시에 좋아질 종목, 2026년에 좋아질 종목, 그리고 4분기만 좋아질 종목. 나머지들은 발표를 안 했거나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종목들은 아니면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덜 좋아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영업이익 50% 이상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래됐어요. 몇 년 동안. 원래 제가 예전부터 그냥 아주 오래전부터 이 채널 만들기 전부터 그 들여다보던 그런 방식을 이제 적용해서 드리는 건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 이제 오늘 이번 4분기 실적 기대주 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이제 그 발현이 됐는지 한번 그 리스트 드렸던 거를 이따가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영상을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그 미국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뒤에 좀 붙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트도 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럴 거니까 조금 그 수급 영상을 약간 짧게 좀 빠른 속도로 좀 언급을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9,908억 원, 거의 1조 원어치 매도를 했는데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그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면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788억 원어치 매도, 그리고 네이버, 한화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 SK 스퀘어, 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 풍산, SK, 하이브, 현대건설, KTNG까지를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이 매도했고, 뭐 한화그룹주, 오션이라든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눈에 띄고요, 그죠? 한화그룹주가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거의 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그래도 한화오션은 막판에 조금 주가는 좀 회복을 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 네이버 카카오가 못 간 이유,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이유도 또 미국의 AI가 지금 조금 눌리는 그런 흐름하고 맞물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1조 946억 원어치 매수. 금요일날 조금 눌렸지만 10만전자 코앞까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요. 옛날에 그 50분의 1 분할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면 10만 원이라는 숫자는 500만 원까지 온 거예요. 그때 300 돌파 뭐 이 기억 좀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500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250만 원 정도 가격에서 500만 원까지 2배 올랐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그 분할 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자, 그리고 한국전력을 지금 2,296억 원, 아마 계속해서 그 요금 인상 이슈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현대차, 기아,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S에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한전기술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정리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관 볼게요. 기관은 뭐 S&P 500이라든가 금현물이라든가 인버스라든가 이런 ETF들을 대거 팔았고요. 종목으로는 카카오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저 밑에 미국 양자컴퓨터, 소울 미국 양자컴퓨팅, 이번 주에 기관의 매도가 매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매도한 상위 이름 올릴 정도로 지금 어떤 수급상에 기관 매도가 크게 터져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이 소울 양자컴퓨터 3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9,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면 매수를 하면 좋을까? 조금 더 빠질 거니까 아직은 타이밍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외국인과 반대로 SK 하이닉스 3,189억 원 매수했네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스퀘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현대차, LG 화학,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두산,
자, 이렇게 2차 전지들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는 한미 아마 무역 협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 같고요. 또 많이 빠졌었죠, 솔직히. 2차 전지가 지금 오랜만에 반등. 근데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회원님들 계속 붙들고 가세요, 붙들고 가세요를 지난주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주 좋은 흐름까지 왔어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다음 분기 내년도에 좋아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저도 이제 뭐 갖고 있는 종목이 지난주에 어마어마 10몇 %씩 막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양자컴 AI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도 좀 손실을 입을 수 있었던 걸 2차 전지로 다 했다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자, 연기금 볼까요? 연기금은 카카오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494억 원.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조선 ETF 던졌네요. 삼양식품, 또 미국 AI 전력, 야, 이런 AI자 들어가는 걸 매도하는 거 연기금이 좀 고점이라고 보는 것 같고, 미국의 조정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자, 삼성전기, 또 무슨 코리아 원자력 이름 붙어 있는 것들 좀 AI 보고 올라왔던 애들을 막 던졌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한화시스템, NC소프트 밑에 또 있죠. AI 전력 인프라. 네. 하나의 추세였어요. 지난주 보여줬던. 자, 반면에 연기금 이제 출발해서 장기로 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SK스퀘어, 삼성 SDI, 네이버, 기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고려아연, LG화학, LNF, 의료기기 소부장 ETF,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2차 전지와 뭐 반도체와 그다음에 자동차와 뭐 이런 종목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 볼게요. 개인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매도했는데 1조 1196억 원. 네. 외국인 기관의 물량을 다 개인이 갖다 줬네요. 그죠?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 삼성 SDI, LG전자, 기아,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LNF. 2차 전지.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뭐 개인들이니까요. 팔아야겠어요. 아, 팔지 마세요. 이걸 지난주 내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런 흐름은 같은 마음에서 똑같은 심리가 발동을 한 것 같고, 이걸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 올려준 겁니다. 지난주에는 어쨌든 이런 흐름에서 무조건 버티고 홀딩하거나 비중을 더 늘려갔어야 되는 타이밍이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자, 반면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SK하이닉스 6,090억 원어치 매수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오션, 네이버, 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까지를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는데, 지난주에 뭐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던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증권사 직원이 자꾸 방산주를 추천하고 다른 거 이제 매도해서 방산주를 좀 사라고 좀 많이 빠졌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결국 개인들만 그냥 매수하는 거고, 지금 그게 지금 방산이 전쟁이 거의 뭐 해빙 모드인데, 대세로 봤을 때도 그렇고, 또 여기에 이제 경주 에이펙 이런 데서 나올 뭐 혹시라도 미중 완화, 남북 간의 뭐 긴장 완화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지면 좀 더 추세적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실적 발표 시즌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다시 이제 2차 전지, AI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잘 가던 애들이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경주 에이펙까지는 오히려 남북 경협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로보티즈 983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파마리서치, 클로봇, 원익홀딩스, BHI, JYP 엔터테인먼트,
LNC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힘스, 현대 무벡스, 로키드 헬스케어, 삼천당제약, VM. 로봇 버렸죠. 지난주에 로봇 수익 실현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네, 우리도 로봇 네 나갔죠. 자, 지금 이제 뭐 저도 로보티즈 굉장한 수익 냈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7,000원 평단에서 지금 20 얼마에서부터 그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비중을 줄였죠. 그래서 이제 결국 다 털고 나왔습니다. 뭐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흐름이 좀 이렇게 깨져 나가는 걸 보면서 비중 줄여놓은 건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이 로보티즈 종목을 가지고 큰 수익 내신 우리 회원님들이 제법 계셔서 최근에 아주 집안에 무슨 좋은 일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는 그 외국인이 팔 때 우리도 같이 팔았으니 외국인의 흐름과 맞물려서 수익 실현하고 나온,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뭘 살까 현금 들고 이제 들여다보는 네 아주 좋은 그 구간인 것 같고요. 자, 뭐 로봇을 또 살 수 있죠. 다시 살 수 있어요. 뭐 종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락 오늘 미국에서 일단 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한두 번 조금 더 밀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시간에도 많이 빠졌고 그럴 건데 여기서 하루 또는 한 이틀 이 정도를 다음 주에 조금 더 지켜보고 다시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외국인들이 산 거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진짜 빠른 속도로 뭐 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주가를 5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그냥 단숨에 끌어올렸고요. 자, 에코프로 BM 원투 기가 막힙니다. 원투 펀치가. 그리고는 ABL 바이오 굉장히 좋은 자리여서 ABL 바이오 관심을 갖고 이제 있었는데 깨졌어요. 그 자리가 지금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 좋은 자리가 좀 깨져서 약간 더 그 지켜보는 그런 필요가 있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심텍, 테크윙, 휴림로봇, TSE, 알테오젠, 펩트론, 보로노이, SND, GNC 에너지, PSK, 셀트리온 제약. 자, 바이오 2차 전지 들어오고 있죠. 코스닥에 외국인 수급이 네,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언급했던 그런 내용, 그 텔레그램에 써드렸던 내용들 일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관 볼까요? 리가캠바이오 제일 많이 팔았고요. 883억 원. 알테오젠, ABL바이오, D&D 파마텍, 심텍, 휴젤, 펩트론, YG 엔터테인먼트, SM, VT, 파크시스템스, PSK, 올릭스, 디어유. 철저하게 바이오와 엔터와 바이오 엔터, 예, 뭐 일부 반도체 좀 들어가 있고 바이오하고 엔터를 팔았습니다. 기관은. 그리고 에코프로 BM 제일 많이 샀습니다. 리노공업, 파마리서치, VM, 테크윙,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성 ST, HPSP, 서진 시스템, TLB, ISC, 테스, 두산 테스나, PSK 홀딩스. 자, 반도체와 2차 전지와 일부 바이오, 약간의 로봇 뭐 등등이 섞여 있는데 대체로 반도체. 바이오와 엔터 팔고 반도체를 샀다. 2차 전지도 뭐 있습니다만 대세는 반도체였구나 알 수가 있고요. 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리가캠바이오 제일 많이 팔았고 알테오젠, ABL바이오, VT, 휴젤, CJENM, 이오테크닉스, 펩트론, 덕산 네오룩스, JYP 엔터테인먼트, 디어유, 파크시스템스, SM, 클래시스까지를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뭐 바이오, 반도체, 엔터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마이크론을 제일 많이 샀는데 뭐 79억 원 많이 그 영향을 미치진 못했을 것 같고요. 로보티즈 네, 외국인 던진 물량 연기금도 좀 받아줬습니다. 일부를 78억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 파마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테크윙, 테스, VM, ISC, 서진 시스템, 두산 테스나, HPSP, TLB, 에코프로. 자, 좀 달라졌죠. 2차 전지와 로봇 등등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연기금이 길게 내다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들 뭐 지금 또 로봇주 많이 빠진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역시 에코프로 BM 제일 많이 팔았네요. 1479억 원. 에코프로 1363억 원. 그리고는 테크윙, 리노공업, 보로노이, 휴림로봇, TLB, 신성 ST, 휴온스 글로벌, 유진테크, GNC 에너지, 셀트리온 제약, 대주전자재료, 하이젠 아레넴. 개인들의 매도. 네, 2차전지,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많이 산 건 리가캠바이오. 리가캠바이오도 좋은 자리인데 좋은 자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면 13이 무너질까?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3 정도에서 멈춘 건 다행인데 13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개인들 매수 집중되고 있어서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도 역시 19 무너질 가능성. 개인들의 매수. 아까 연기금 좀 샀지만 외국인 매도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 다시 매수하더라도. 그리고 알테오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D&D 파마텍, 클로봇,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ABL 바이오, 올릭스, 로키드 헬스케어, 원익홀딩스, BHI, 삼천당 제약까지를 자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네, 이번 주 수급 잘 살펴보시고 네, 다음 주에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음 주 초반에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에 이제 우리 양자컴 AI 이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양자컴과 AI의 주요 종목들 지금 사실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또 어쩌면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미국 종목들은 잘 그 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우리 회원님들이 미국 종목들을 가끔씩 분석해 달라고 하시면 그 분석 영상 올려드리기는 합니다만 주로 이제 미국 종목들을 잘 이제 이렇게 살펴보진 않지만 예. 그래도 양자컴과 AI는 자주 이제 보여드리는데 오늘도 미국의 양자컴과 AI는 우리의 주력 뭐 지금은 주력이 아닐 지금도 사실 뭐 주력이죠.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긴 했지만 그래서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양자 컴퓨터 상승을 이끌었던 리게티 컴퓨팅의 매물대를 그려놓고 바닥을 보면 45.3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종가가 46.38달러, 1달러. 이 매물대에서 1달러 올라갔고요. 매물대 밑에까지 내려온 채로 출발했어요. 이 리게티는 어제 진짜 시간외가 14%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저는 아주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리게티 같은 경우에. 리게티가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 6.9로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미국 증시 이제 개장하기 전에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14%씩 13%대 막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거의 7% 가까이 하락 출발한 뒤에 결국에 9%대까지 밀렸다가 네, 3.3% 하락 마감. 이 정도면 대단히 선방한 거고요.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봉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에서 이제 45.3보다 높은 46.3달러를 기록하면서 마무리한 것은 바닥 저점 지지를 일단은 잡아줬다. 네, 이게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온큐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예. 아이온큐 지금 보시면 이 아이온큐의 바닥은 너무나 선명하게 바로 왼쪽에 9월 말 10월 초에 저점이었던 60달러 정도. 여기가 사실 60달러 정확히 60달러는 아닌데 60.5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바닥 저점이 61.2달러. 그래서 60.5. 지금 그 미국의 9월 30일 저점이 60.59. 10월 1일 저점이 60.14. 그래서 저는 60달러 정도라고 보는데 60.5 정도 60.5달러 정도. 예. 그런데 오늘 아이온큐의 저가가 61.2. 61달러를 안 깨고 일단은 반등이 살짝 나왔습니다. 얘도
오늘 장중에 거의 6.7%까지 밀렸다가 4% 마감을 해서 일단은 바닥을 잡았어요.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바닥을 잡았습니다. 4일 연속 4거래일 연속 음봉을 맞았던, 그러면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고 9월 말 10월 초 가격 정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미 있는 그런 오늘 진행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D-Wave 퀀텀을 보겠습니다. D-Wave,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지금 우리가 투자했던 종목의 빅3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D-Wave 퀀텀까지 보면 얘도 이렇게 매물대 그려놓고 보면 매물대 바닥이 80 아니죠, 36.2달러, 36.2달러인데 자, 오늘 종가가 38.3달러. 그쵸? 그리고 드디어 그 음봉 세 번에 이어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고 있는 십자형 패턴의 도지 캔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전환을 하는 신호이라고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점이 36.06달러. 그쵸? 매물대 바닥이 36.1달러. 그러면 D-Wave 퀀텀은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리게티, 아이온큐, D-Wave 퀀텀 세 개가 다 바닥 지지를 받고 특정한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일제히 나와줬다는 거예요. 많이 빠졌지만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어쩌면 그 월요일 미국 장에서 곧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미국 증시 전체의 문제인 건데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지금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이 D-Wave 퀀텀에 오늘 이제 반등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지? 하고 보니까 자, 이 가격을 자세히 보면 11선이 38.03달러인데 종가가 38.3달러면 왕창 빠지다가 11선에서 마무리했구나. 오늘 리게티도 아이온큐도 D-Wave 퀀텀도 AI들도 전부 다 11선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더라. 11선이면 이렇게 급등하던 종목이 그러니까 급락하면서 3번에서 4번 정도의 음봉을 만들고 이제 11선까지 빠진 거예요. 3일선, 5일선 이런 단기 이평선들을 내주고 11선. 그러면 제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21선 밖으로 밀리지 않으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21선은커녕 이제 11선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들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빅베어하고 이제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사운드 하운드 AI.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얘네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빅베어 AI 홀딩스 이 종목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매물대를 딱 그려놓고 보면 매물대의 저점이 7.2달러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7.22달러 정도네요. 그러면 오늘 얘가 3번 연속, 3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서 오늘의 저점이 7.1달러를 찍고 종가는 7.42. 그러면 매물대 지지가 나왔네. 네, 매물대 바닥에서 반등.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단 십자형 캔들 거의 똑같아요. D-Wave 퀀텀하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가격을 보면 종가가 7.4인데 21선이 7.47. 21선까지 살짝 회복을 못했구나. 11선은 내줬어요. 7.84달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AI들이 조금 더 많이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AI들은 아직 이 빅베어 같은 종목은 21선을 회복을 못했고 11선 7.8달러 오늘 사실은 위아래 꼬리를 같이 달았는데 11선도 도전을 하다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AI는 양자컴보다는 그 차트 모양은 약간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많이 덜 빠졌어도 차트 모양은 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양인데 그래도 어쨌든 21선 이런 자리가 이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내일 월요일 장에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상승 추세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사운드 하운드 AI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8% 넘게 빠졌고 음봉 3번 연속 음봉 맞은 거 맞고 그죠? 그리고 지금
매물대 바닥을 보면은 18.3달러 정도 됩니다. 지금 19.02달러죠. 매물대 바닥 지지 나온 거고, 얘도 똑같이 가격을 보면 18.19달러잖아요. 지금 21선이 18.07, 그다음에 11선이 19.2. 그래서 지금 오늘 고점이 20.4까지 갔었으니까 얘도 21선 지지를 받고 11선 도전하다가 살짝 눌린 그런 흐름. 이 AI들은 아까 양자컴은 11선의 지지를 11선 위에 이제 올라타고 11선 밑으로 빠지지 않는 모양이었다면, AI들은 11선에 도전하다가 밀리고 21선의 지지는 확인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약간 더 AI가 조금 더 이제 낙폭들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3분기가 이제 7, 8, 9월에 지나갈 때 제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나고 7월 3분기의 첫 달이 지나는 7말 8초에 드렸던 이 4분기 실적 기대주, 4분기와 2026년도, 2026년도 연간 실적 기대주, 이런 것들을 이제 세 개씩 드리죠. 코스피의 2026년 연간, 그리고 4분기 동시에 같이 좋아질, 둘 다 좋아질 그런 종목들과 4분기만 좋아질 종목, 연간 같이 좋아질 종목. 자, 이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둘 다 좋아지는 애들부터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연간 실적을 보고, 그리고 4분기 그 실적이 좋아질 애들을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스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드렸던 자료 그대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4분기와 2026년 연간 영업이익이 50% 이상 좋아질 종목을 시가총액 그냥 200위 이내 종목들로만, 더 많은데요, 뒤에 200위 이내 종목들만 추려보면 제일 많은 애들이 노란색 형광펜이 2차전지 2라고 옆에 써놨고요. 초록색은 조라고 써놨습니다. 조선입니다. LG, 이게 시총 1위부터 이제 200위까지를 쭉 보면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이 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 4분기와 2026년 연간 실적이 다 좋아질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2차전지 랠리에 중요한 어떤 그런 전초가 마련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는 조선주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 보여드리면 HD 현대미포, 한화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이런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많더라. 그죠? 그리고 위에 이제 LNF도 하나 이제 보이고, 저 밑에 보면 호텔 신란이 이번 분기 때 아주 좋았던 애들이 여기 대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두산 퓨얼셀도 마찬가지입니다. SK 같은 종목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석 달 전에 알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난 3개월 동안 얘네들이 얼마나 잘 갔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연간 영업이익을 봐도 똑같습니다. 삼성 SDI 분기 4분기보다는 1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4분기 때는 제가 그 기준으로 세웠던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분기 실적은 미치지 못했지만 내년도 연간은 좋아질 애가 삼성 SDI와 SKC,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종목들이 포함됐고, 삼성중공업, 조선주 포함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갔나, 이거 잘 살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흐름 읽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노란색 반도체와 초록색 2차전지를 구별해 놨는데, 반도체들 쭉 제일 많아요. 지금 보면은 테크윙도 보이고, 그죠? 이 2차전지들 중에서도 이제 세 종목이 일단 4분기와 연간 영업 이익이 같이 좋아질 종목들을 골라냈는데, 최근에 이번 주에 성일 하이텍 같은 종목도 이제 좀 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도체는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고요. 자, 내년도 실적이 좋아질 애들, 여기에 드디어 로봇들이 대거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이제 첨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보이는데, 와, 여기에서 로봇,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모멘텀 나오는 거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로보티즈, 하이젠 R&M, SPG, 클로봇 전부 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를 드리면 우리 회원님들이 이걸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많이 하신 다음에
이 종목 분석해 주세요. 저 종목 분석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막 물어보십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 뭐 수급이라든가 뭐 최근 이슈들 같은 것들을 같이 정리하면서 이제 매수하는데 참고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전체 뭐 몇천 종목을 놓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 또 어떤 종목을 살지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확실히 내가 리스트를 쥐고 있으면 그 안에서 고르기만 해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데 그게 막 각종 모멘텀들이 터져 나오면서 막 100%, 200%씩 수익을 내면 그거는 그 1년 농사 끝나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을 2배, 3배를 늘릴 수 있다면 이건 너무나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되고요. 뭐 아주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이 제가 오랫동안 해외 투자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찾고 했던 그런 방식인데 이거를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이번 11월 1, 2 정도에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8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네요. 예, 다음 주에 제가 이 1분기 그리고 내년도 실적 리스트 지금 컨센서스 싹 정리 다시 해서 리스트를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잘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 40분이 넘었네요. 네. 저도 뭐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뭐 도움되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하고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개인들은 외국인 기관과 싸운다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개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내 옆에 이름 모를 무명의 개인들과 싸운다고 봐야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외국인 기관과 투자 행태가 비슷해지면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다른 개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나도 행동을 하면 수익 낼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확률이. 그래서 결국은 뭔가 정보를 더 알고 더 외국의 어떤 이슈에 더 민감하게 이제 빨리 반응하고 빨리 사고 빨리 팔고 하는 게 수익을 높이고 또 손실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금을 내가 빼먹는 구조예요. 지금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잘 명심하시고 이제 또 지금 미국 증시가 완전히 출렁거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조정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할까? 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가 조금 조정이 되는 게 개인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그런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주 특히 이번 주도 그렇고요. 다음 달까지 이제 이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지나가는 이 시즌이 그 다음 분기 또 이제 선반영하는 것까지 고려해 보면 내년 1분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할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에는 종목 분석을 해드릴 건데 우리 회원님들한테 먼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뭐 종목 수가 좀 그러니까 적다 그러면 일반 구독자들께도 신청을 받아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글이 올라오면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종목이 좀 넘쳐난다 싶으면 회원님들 대상으로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